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1일 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은 AM 1590을 통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 청취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죠? 어제 이 WCGO AM 1590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송신탑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최대한 방송에 영향 없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게 바뀌면서 방송을 어쩔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지니어가 WCGO와 저희 방송국을 오가면서 계속 라인 체크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하느라고 저희 방송국 직원들도 어제는 정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미리 예고 없이 방송이 중단되면서 이 청취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온 시카고 뉴스도 어제 라이브 방송은 진행하지 못했어요. 양해의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파킹랏에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이 파킹랏이 보통은 비어 있거든요. 누군가 했더니 어제 방송국을 몇 번이나 오갔던 엔지니어였습니다. 7시에 시작되는 방송이 차질 없이 송출되는지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또 바로 저희 방송국에 와야 하니까요. 아예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시 방송이 잘 나오자 한박 웃음에 오케이 사인을 남기면서 파킹랏을 빠져나가더라고요. 빠져나가는 차 뒷모습을 보면서 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제의 힘듦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 3월 31일 오늘 또 이렇게 달력이 한 장 넘어가네요. 3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혹시 힘든 일들이 있으셨다면 3월과 함께 넘겨버리시고요. 새로운 기대감으로 4월을 맞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순서는요. 주요 뉴스 전해드린 후에 최근 잇따라 SNS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SNS 중독, 특히 어린이 또 청소년들의 이 중독과 관련해서 한울종합복지관의 이은지 상담사를 만나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따지는 연방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출생시민권에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터무니없이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이나 나머지 지역의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전쟁 후 노예들의 자녀를 위해 만들어졌던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중시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며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에 출생시민권이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연방법원의 출생시민권 사건 변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이어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까지 위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부분 셧다운으로 인해 공항에서 빚어진 혼잡 사태가 TSA 직원들의 급여 지급과 함께 해소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볼티모어와 휴스턴, 뉴욕, 뉴올리언스, 댈러스 등 주요 공항의 대기줄이 짧아졌다면서 최근 몇 주간 심각한 지연이 빚어진 공항 보안 검색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TSA 직원들의 밀린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직원 부족으로 인해 공항에 배치됐던 아이스 요원들은 당분간 남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경차르인 톰 호머는 아이스 배치 기간에 대해 공항이 100% 정상화될 때까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아이스는 14개 공항에 파견돼 여행 서류를 확인하고 수화물 스캐너 통과를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종전 협상에 이란 측은 참여한 적이 없으며 미국과 어떤 형태의 직접 협상도 진행된 바 없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어서 무엇보다 분명히 할 점은 지금까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라면서 중동 내 국가들이 전쟁 종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거론되는 내용들은 중개인을 통해 전달된 미국의 협상 의사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전쟁에 참가하는 미국 군용기의 스페인 영공 통과를 스페인 정부가 전면 불허했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에 스페인 내 스페인군과 미군 공동기지 두 곳의 사용을 불허한 데 이은 조치로 나토 동맹 내 균열이 심화되고 있는 증거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전쟁과 관련된 행동을 위해서 스페인 내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스페인 영공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블레스 장관은 스페인은 이런 입장을 처음부터 미군 측에 명확히 밝혀왔다고 말하고 이번 전쟁을 전적으로 불법적이고 불의한 전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태리도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 시칠리아 공군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어제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크로세토 이태리 국방장관은 최근 다수의 미군 항공기가 시칠리아 시고넬라 공군 기지에 착륙한 뒤 중동으로 비행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을 앞두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쟁 수혜주에 대규모 투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어제 헤그세스 장관의 주식 중개인이 지난달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방위산업 상장 지수펀드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측이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힌 액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투자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투자 여부와는 별개로 헤그세스 장관 중개인의 문의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 측이 이란 공습 직전 방위 산업에 투자하려고 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는 오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대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유거브에 따르면 지난 20일에서 2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44%, 지난해 7월의 38%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입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견해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이란 전쟁 감행을 지지한다고 답한 공화당원은 71%였지만 민주당원은 1%에 그쳤습니다. 지상군 파병 문제에서는 찬성하는 응답자가 8%였고 반대는 67%로 나타났습니다. 반세기 만에 달로 향하는 유인 우주비행선 아르테미스2의 발사를 이틀 앞두고 항공우주국 나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나사는 어제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2 발사를 위한 총 49시간 40분 길이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발사 16시간 전부터는 발사대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하며 4시간 전에는 우주 비행사들이 오리온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발사는 4월 1일 이스턴 타임으로 오후 6시 24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발사 당일 기상 조건이 양호할 가능성은 80%인 것으로 나사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르테미스2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경우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년 만에 달 궤도를 향한 유인 우주선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우주 비행사를 태운 오리온 캡슐은 지구 궤도를 돈 뒤에 달을 유턴하듯이 한 바퀴 돌고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번 비행에는 유색 인종과 여성, 캐나다인 우주 비행사도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동안 아폴로 프로젝트에서는 미국 국적의 백인 남성들만이 참여해 왔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향해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P통신은 어제 텍사스 코몰 카운티의 불버드 소재 힐 컨트리 칼리지 프랩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교사 1명이 총상을 입고 용의자 15살 학생은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 총장의 한국계 김병수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부모님이 교육받으셨던 학교로 돌아와 학생과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큰 특권이자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힌 김병수 총장은 교육보다 더 숭고한 소명은 없다는 어머니의 믿음을 받들어 USC의 사명과 그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난 7개월간 임시 총장을 거쳐 지난달 4일 이사회 만장일치로 정식 총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시카고 경찰국 졸업식이 오늘 오전 9시 네이비 피어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치안 강화 요구가 높은 가운데 신규 경찰 인력 충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어스 구단이 일리노이주 의원들에게 새 경기장 건설을 위한 부동산 세제 혜택 법안을 검토할 추가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아무튼 협의가 잘 돼서요. 베어스가 시카고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시카고 트리뷴은 최근 발생한 로욜라 대학교 학생 셰리던 고먼의 피살 사건을 오늘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캐토릭 교계는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이 비극이 이민 정책 관련 정치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CBS가 시카고 브라이튼 파크를 포함해서 전국에 20여 개의 약국 전용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가 뉴욕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속도로 정체를 줄이기 위한 혼잡 통행료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은 서버브에 사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이 톨비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것은 좀 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오늘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73도, 최저 42도. 수요일인 내일 흐린 가운데 역시 비가 내립니다. 최저 43도, 최고 37도. 목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되며 최고 기온은 68도, 최저 43도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대체로 흐리겠고 최고 기온은 59도, 최저 4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69도입니다. 최근 SNS 중독과 관련된 법정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꼭 거대 IT 기업들이 중독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뉴멕시코주와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배심원단은 메타의 인스타그램, 구글의 유튜브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SNS 기업들이 과거 담배 회사들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법적 책임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엄청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청소년들, 더 나아가서 아주 나이가 어린 아동들의 SNS 중독의 심각함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대부분 중독으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 문제들이 야기됐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는 한울복지관의 이은지 상담사님을 만나 뵙고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연이어서 보도가 됐던 SNS 관련 소송 뉴스들 좀 보셨을 텐데요. 먼저 선생님 느끼신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좀 많이 놀랐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고 많이 알려져는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이제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용을 자제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업에도 책임을 묻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번에 소송에서 이 승소 판결을 받은 한 케이스를 보면은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케일리라는 여성 20대였는데 이 여성의 경우 6세의 유튜브 또 9세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서 중독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후에 이로 인해서 우울증과 신체적 문제를 겪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거였는데 이 여성의 경우 뭐 6세부터 유튜브를 접했다고 하고 현재의 나이를 보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그 유튜브를 접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실 유튜브 뭐 최근에 보면은 6세 이하 때부터 접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접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사실 태어나자마자부터 계속 스마트 기기에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막연히 막을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게 될지 참 상상조차 어렵거든요. 선생님 상담 현장에서 느끼시는 청소년들의 SNS 중독 현상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SNS 중독 현상은 제 생각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8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SNS를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사실 SNS를 쓰는 사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셜미디어를 전혀 쓰지 않을 수 없는 사회에 태어나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으로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도 가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가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나아가서는 뭐 직장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중독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어른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타인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우울이나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사실은 좋은 날, 아니면 이제 완벽하게 보일 수 있는 날, 아니면 뭐 별로 평범한 날이었더라도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일상을 올리는데,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저렇게 행복하구나. 근데 왜 나는 이렇지? 라고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고 불안이 늘기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도 조금 저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셜미디어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 인간의 사회적인 욕구, 그게 네. 어느 정도 대리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옛날에는 이제 사회성도 기르고 또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욕구도 이제 함께 충족하고 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버리면 사실 그 욕구는 충족이 되는데 그 소셜 스킬을 기를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SNS 세대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느끼는 게요. 누구는 무조건 좋고 누구는 무조건 나쁘다는 흑백 사고나 편향적인 사고가 좀 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SNS에 올라오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제 무언가를 단정짓거나 분노나 우울이 강하기도 하고요. SNS 인간관계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나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읽는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하다가 뭐 거절당하거나 뭐 사양당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회복하는 능력도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외로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밤늦게까지 SNS 하다 보니까 수면 부족도 있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렇죠. 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그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께서 이 상담 현장에서 만나보신 가장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몇 살이었습니까? 저희는 일단 만 12살부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2살이니까 보통 그러니까 청소년 나이죠. 보통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 연령대에 상담을 하러 오는 아이들이 좀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원래 많았던 것 같아요. 워낙 아동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이 많다 보니까 상담 자체가 이제 특별히 SNS 때문에 늘었다라고 하기는 조금 저는 약간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대신 이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SNS에서 있었던 갈등이나 일들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세대차구나라는 걸 느낀 게 저희한테는 이제 인터넷 친구와 현실 친구가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미 사실 인터넷도 현실인 거예요. 온라인도 현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온라인 무시해라 라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가 사실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연령대 아이들이 이 SNS에 더욱더 심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코비드 팬데믹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참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SNS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선생님 지난주에도 이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요즘은 각 나라들에서 SNS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고 규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컴퓨터 없이도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 없이 글을 쓰기 힘든 세상이 됐죠. 또 SNS를 안 해도 괜찮은 세상에서 자란 부모들이 이제 SNS를 안 하면 오히려 뒤처지는 그런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을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SNS를 다 하는 세상에서 안 하기는 힘들죠. 옛날에는 개인에게는 책임을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 아이들이 컴퓨터보다 책을 좋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중독에는 항상 개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회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 SNS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아이 개인이 아니라 어른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 저희가 생각해보면요. 아마 한국 게임 셧다운제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도 많이 하니까 미성년자는 아마 11시에는 게임 접속이 안 되도록 한국이 막는 그런 정책을 썼었는데요. 사실 이게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는 환경이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10시쯤 이제 애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데 아이들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풀고 싶겠어요. 근데 그러한 환경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고요. 그 시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사교육이나 입시교육의 환경 변화 없이 셧다운제를 실시를 했더니 그 아이들이 부모님 계정을 도용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셧다운을 우회하거나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노력으로만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독의 그러니까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잡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 측에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가 중독되거나 이제 의존을 유발하는 굉장히 이 취약한 나이 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에도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특히 미국은 21살부터 술을 마실 수 있게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엄격하게 그 나이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 나이에 따라서 중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유튜브 소송에 그 소송을 한 케일리라는 분이 6살 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봤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독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독이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으면 담배 끊을 수 있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술을 끊을 수 있고, 열심히 나 혼자 노력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선이 강했는데요. 사실상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제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박선영 교수님이 쓰신 그 도파민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중독이라는 거는 뇌의 보상 시스템과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돼서 나타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뇌의 보상 시스템, 저희의 몸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사실 보상을 한번 맛보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에게 칭찬해주면 그 행위를 다시 하게 되잖아요. 네. 그거 비슷하게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러한 보상들이 지금처럼 강렬한 것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옛날에 그 품종 개량되기 전에 과일 같은 거 보면 달긴 하지만 지금처럼 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열심히 농사짓고 힘들게 운동하고 그리고 나서 단 거 하나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살도 안 쪘을 거고 또 이제 충치도 좀 덜했겠죠. 근데 이제는 현대 문명이 개발되면서 기술도 좋아지고 그래서 자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러니까 사실 자연적인 뇌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상을 제공한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상이 크고 강렬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게 나쁘다라고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뇌가 한번 그 달콤한 보상을 맛봤기 때문에 그 쾌감을 계속 느끼려고 이제 행위를 반복하는 게 중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도 사실은 굉장히 자극에 취약한데 아이들의 뇌가 발달 중이기 때문에 변화를 굉장히 빨리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상담할 때도 그렇게 많이 물어보신대요. 몇 살부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시작했다라고 하면 성인이 돼서 이게 치료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뇌가 어렸을 때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SNS나 스마트 기기도 어른이 돼서 처음 접한 분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접한 그런 이제 어린 시절에 접한 분들이 훨씬 더 빨리 중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사실 인간의 뇌 보상 체계가 원하는 즉각적인 자극을 제공하잖아요. 알고리즘으로 재밌는 컨텐츠 끊임없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시물 조회수 찍히는 거, 뭐 관심이나 하트 찍히는 거, 댓글 달리는 거, 이게 사실 타인의 사랑과 관심을 수치화해서 보여주거든요. 즉각적으로 보여주니까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앱을 계속 사용자가 붙들고 있을수록 사실 그 소셜 미디어나 관련 기업들은 돈을 더 벌게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를 접해서 이거에 완전히 그 길들여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소셜 미디어를 놓지 못하는 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충성스러운 소비자가 양성되게 되니까 이거를 좀 방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 SNS 사용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사회가 SNS를 사용하지 않고는 학업이나 취업하기도 어려운 환경이 점점 돼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부모님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요.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는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던 예수님, 가이사의 세금 문제, 부활 논쟁 등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감람산에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고난 주간의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을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